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오늘 문을 열까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요.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자, 국민 경선 방식까지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구자웅 차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아직 그 유튜브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시 반에 그 4명의 후보가 다 대리인을 통해서 후보 등록을 했고요.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이틀 뒤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연 야권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좀 싹트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중에 이제 하나의 당사자인 안철수 후보가 먼저 야권 후보 단일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안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1년 전인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이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방식 그대로를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무선 100% 그리고 적합도와 지지도 조사를 결합한 방식으로 이 후보 단일화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당시 방식을 이번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도 그대로 적용하자. 뭐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아마 투표용지가 그 인쇄되기 전까지 아마 단일화를 하자라는 이 무언의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방식도 함께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부단장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캠프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제안에 대한 분위기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게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들은 얘기니까 캠프 안의 분위기는 확인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도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의 입장이 공식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와 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공보단에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후보께서 지금 그 열정 열차를 타고 지방에 네, 가셨다가 네.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만나러 올라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저희한테 지금 캠프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다면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 단일화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지금까지의 입장, 조금 전까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단일화 문제 공개적으로 할 얘기 아닌 것 같다라고 우선 선을 그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네. 아직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 제안하기 전까지의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지난한 협상이라면 처음부터 할 생각 없다. 서로가 만나면 단 10분 만에 이 단일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떨까요? 이 단일화 지금 우선 뭐 이두화 부단장님께서는 말씀을 좀 조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아직 뭐 후보의 입장이 안 났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구자웅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 바뀌겠지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가 아니라 네. 후보자 간의 단판을 짓겠다. 단판을 통한 이 단시간 내에 단일화를 지금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이 단일화의 경우에는 국민 경선 방식, 즉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확인한 다음에 누가 더 이 적임자냐 이걸 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언급했던 단일화와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가 오늘 단일화를 제안하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식 단일화는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럼 두 사람의 지금 입장이 다르니까 또 지난한 또 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 방식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수용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이 그 앞으로 단일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겠지만 수용하지 만약에 않는다면? 네, 윤 후보가 단판 아닌 이 국민 이 여론조사 또는 이런 방식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한다라면 단일화가 사실상 이게 결렬 수순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윤 후보, 그러니까 공을 넘겨받은 단일화 공을 넘겨받은 윤 후보의 첫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윤 후보의 메시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이번 주말이 이 단일화 1차 마지노선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1차 마지노선이 이 제안으로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떤 극적인談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2차, 3차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일화 자체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저는 전환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하고 단일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자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제안을 했죠. 이거는 단일화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 이 단일화 프레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갇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내기 어려우니까 이 구도를 어떻게 하든 빨리 정리를 하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난 재보선 때 이 경험을 있거든요. 그때 룰이 다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받지 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윤석열 국민의힘 쪽에서. 왜냐하면 이미 그걸로 해가지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검증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받자니 이게 일종의 이제 윤석열 후보의 딜레마를 지금 던진 겁니다. 받자니 예컨대 지금 후보 적합도로 보면 야권 후보 적합도로 보면 지금 지지율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오히려 안 후보가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윤 후보에겐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걸 덥석 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안 받는다, 이걸 수용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일화 무산의 책임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에게 돌아가는 거죠. 아마 이 시간을 많이 안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압박 요구로 하고 이것에서 수용을 안 한다 그러면 단일화 깨진 거는 윤 후보 책임이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아마 행보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윤 후보에게 넘기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단일화에 갇혔던 본인에게 갇혔던 지지율 상승이 되지 않았던 이 프레임을 걷어내기 위해서 먼저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까지 단일화 얘기 계속 나왔었고 지지율도 계속 뭐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했으며 본인은 오히려 정치적인 명분 계속 안 해오겠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 좀 달라지는 측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단일화 없이 사실상 정권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형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핵심적인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돼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안 받는다. 윤 후보가. 이런 예컨대 이제 그 방식 때문에 안 받는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윤 후보가 실질적으로 내가 적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된 상황 속에서는 나에게 지지를 몰아달라 뭐 이런 어떤 선거운동의 어떤 전략을 짜면서 네. 이런 어떤 이 단일화의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주말 동안의 분위기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느껴진 게 정말 이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합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 마다할 필요 없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제안이 나온 거고요. 차장님께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화 관련해서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투표할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투표지에 후보 이름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고 나오는 건지 이런 단계들에 따라서 또 단일화 2차, 3차를 나누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가 그렇죠. 이루어졌다라면 선택지가 굉장히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범야권 단일 후보 한 사람만 이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국민들의 어떤 이제 선택에 따른 고민 이걸 좀 줄여줄 수가 있었는데 오늘 결국 후보 등록은 네 후보가 다 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투표용지에는 이제 이름이 올라갈 자격 요건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2월 27일까지 만약에 한 후보로
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라면 27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일 인쇄되는 투표용지에는 그 후보직에서 사퇴한 후보 옆에 자기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네. 사퇴라고 인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찍어도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유효 투표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3월 4일과 5일이 이제 사전 투표일인데 네. 사전 투표 전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전 투표하는 앞에 이 후보자가 사퇴했다라고 안내 공고문을 붙여줍니다. 투표소 앞에 뭐 공지 같은 게 붙여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할 때 이 후보는 사퇴를 했으니 참고하세요라고 이제 유권자에게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는 점점 약해지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후보 등록 이후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단일화를 이뤄내느냐.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단일화고요. 네. 물리적 단일화 이후에 그것에 대한 유권자들이 화학적으로 단일화 민심이 이 결합되는 화학적 단일화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런 충분한 시간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아마 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뉴스 속보로 저희가 밑에 이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인 김미경 교수의 확진 소식도 같이 알리면서 좀 울먹였습니다. 워낙 또 뭐 기저질환이 있다고 본인이 밝혀왔고 지금 또 이송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철수 후보 상태가 지금 뭐 좀 그 가정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정권 교체와 관련된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연장이냐 관련된 저희가 그 수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에 대해서는 35% 정도,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54%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대선 프레임 공감도에 대해서는 이 재집권과 야당 정권 교체에 대한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36대 56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상황에서 계속 이제 뭐 확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대표 후보의 입장이 나왔는지 궁금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제안을 국민의힘 쪽에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이런 것도 시나리오에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동안 물밑 접촉 계속 해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물밑 접촉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 들은 게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원래 오늘 2시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면담이 잡혀 있어서 아마 그 전에는 사실 이 면담을 하고 나면 기자분들이 사실 백불 할 때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당연히. 네. 그때 뭐 입장을 밝히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선은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미경 교수님이 지금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사실 이제 자택에서 치료가 안 돼서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튜브로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안철수 후보께서 정말 감정이 북받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캠프에서는 선대본에선 모든 가능성을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라는 거는요. 모든 일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일도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다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대비를 했다고 보면 당연히 되겠군요. 이 부분도 대비가 돼 있을 거고요. 결정이 이미 나와 있겠군요. 어느 정도 아니요, 판단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최근에 뭐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네. 김영호 전 국회의장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까지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단일화 촉구 성명도 하시고 시민 원로 사회 여러분도 단일화 촉구 성명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은 단일화 촉구를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후보들끼리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그 협상을 해서 단일화를 하기 원하지 지금 대선 전국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를 권유하신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아까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뭐 단일화 누가 적합하냐 이랬을 때 거기에서 보면 우리 지지층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층이 원하는 후보와 네. 그리고 그냥 그걸 열어두고 전체를 물어봤을 때 그 적합도에 대한 후보 답변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요. 그리고 지난 4월 7일,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말할 수가 없는 게 1년짜리 이제 서울시장이었고 그리고 대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선은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행정가로서 서울시장을 뽑는 입장과 그 국가 원수와 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을 뽑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폭넓게 의견 수렴도 하고 그리고 네. 대비도 돼 있을 테니까 적절한 시점에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두하 부단장님께서 이제까지 제일 이 조심스러운 뭔가 발언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저희는. 해주시고 있네요. 네. 네, 그러- 이 단일화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여러 번 러브콜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여권과의 단일화를 한다기보다는 야권과의 단일화를 좀 경계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번 안철수 후보의 제안이 이 단일화 국면이 여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먼저 꺼낸 건 이거 정리 없이 본인의 어떤 선거운동이 명쾌하게 전개되기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측에서 다 안철수 후보에게 가서 우리랑 단일화하자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를 여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부터 풀고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국민 경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네. 이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네. 전체에게 여론을 받아서 후보가 결정돼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 후보들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반영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국민 전체 의사가 반영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어떤 협상의 내용이 아니고 이거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뭐 윤석열 후보가 이걸 거부한다면 나중에는 그 상대가 뭐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를 생각한다면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오늘 예상보다 빠르게 네.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 제안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이거 뭐 국민 경선으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게 잘 안 받아들여졌다고 이재명 후보한테 가면 본인 내세운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지지율을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한테 정권 교체의 그 지지율이 다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인데 단일화 없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요. 우리 지지층들은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하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이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을 없애달라는 거지 이대로 나간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요. 압도적으로 이겨달라는 거고 지금도 뭐 여론조사 보면 오차 범위 내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1등인 게 많지 뭐 이재명 후보가 1등인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 없이 정권 교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네, 여론조사에 따라서 뭐 결과는 달라지는 거고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아직 뭐 투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상황인 거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긴 하지만 지금 뭐 안철수 후보로 이렇게 단일화됐을 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시에 어떻게 이 지지율이 변화가 되느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뭐 얘기가 나온 입장에서 안철수 뭐 두 사람의 단일화는 뭐 될 것 같다라는 뭐 얘기 가능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여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권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된다라면 훨씬 좀 불리해지죠. 네. 그러니까 선거에 이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선거 구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2017년 대선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후보 한 사람과 범야권 후보가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명으로 분산이 됨으로써 네. 41% 득표로 이 문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쉽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만 보면은 정권 교체가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데 각 후보별 지지율로 나눠서 보면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 또는 오차 범위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근소한 표차로 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정권 교체가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 중도 지지층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라면 네. 정권 교체가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단일화 없이 다자구도로 이 대선 본선을 치러진다라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지지층들은 이번 기회에 단일화를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민심이 단일화를 바라는 민심이 이 본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어느 후보에게 어떤 지지층 쏠림 현상이 나타날지 그걸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면은 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 단일화가 됐을 시의 어떤 가정 상태에서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두 후보가 입장 차이, 어떤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수한다면 뭔가 이 안 좋은 모습,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권자들한테도 뭐 이게 플러스라기보다 안 됐을 경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높지 않습니까? 지금 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윤 후보가 일당 프리미엄, 야당 일당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저 정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정권 교체 요구는 50%가 넘는데 지금 윤 후보의 어떤 지지율은 30% 뭐 후반대에서 40% 초반, 그러니까 한 10%가 사실상 거기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야권 후보 적합도로 본다 그러면 안 후보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무릎 꿇고 들어가서 뭐 총리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국민에게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 후보는 뭐 이걸 포기할 생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윤 후보가 이 안을, 그러니까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방안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고, 핵심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 이렇게 큰데 왜 내가 받느냐는 것이 사실 굉장히 팽배하게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겠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파격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 제로 베이스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 간의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단일화 움직임 짚어봤습니다.